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늦었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5년 모든 소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글로벌셀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오래간만에 돌아온 저는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시기가 시기니만큼 2025년에 아마존의 판매 동향이 좀 어떻게 될 건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장표는 2024년에 중진공,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가 2025년 글로벌 이커머스의 인사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내용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희망하시고 또 이미 시작을 하셨지만 아직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지요? 뭐 막 애쉬도 있고 아마존, 이베이, 뭐 라쿠텐, 뭐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글로벌 이커머스 이 업계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잖아요. 어찌나 빠른지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또 조금만 관심을 안 두면 너무나도 뭐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심장을 벌렁벌렁 하면서 밤을 새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면 진짜 서울대에 갔겠다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버드는 갔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자,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존의 2025년이 어떨지 동향을 제가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7가지는 다는 아닙니다. 사실 저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실 것이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니까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이야기입니다.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25년은 루퍼스나 노바 같은 AI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루퍼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루퍼스가 고객이 질문을 하면 고객한테다가 빠르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추천까지도 해주는 그런 일종의 쇼핑 헬퍼 AI예요. 그런데 이 AI가 텍스트로만 이렇게 질문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편리하지 않겠어요?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게 이 루퍼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루퍼스를 통해서 상품을 추천받았네?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루퍼스가 추천을 해주는 상품 외에 또 다른 것을 더 찾아볼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 셀러들이 생각을 해볼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루퍼스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가 새롭게 나올 수 있겠다. 이걸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025년 안에 이 루퍼스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도 또 새롭게 저는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화면에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예시는 제가 직접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앱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한국 친구들한테 면 요리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조리도구를 좀 추천해 주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었지만 플라스틱보다는 실리콘 재료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4개의 상품을 추천을 해준 그 화면을 제가 캡처를 떠서 갖고 온 거예요. 고객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로 그냥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편하게 바로 원하는 상품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루퍼스는 아마존 판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퍼스 하나만 그럴 것이냐? 아니에요. 자, 이 노바라는 모델이 또 있는데 노바라는 모델은 여러분이 조금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발표가 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합니다. 12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발표를 하면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을 한 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초반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앞에서 루퍼스가 고객을 위해서 나온 AI였다면 이 노바는 셀러를 위해서 나온 그러한 A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바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다양한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이 된 멀티모달, 제가 이렇게 해놨죠? 멀티모달 AI 모델입니다. 물론 얘는요 아주 전문가급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이라서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전문가급으로 텍스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들은 사실 지금 프리미어를 제외한 3가지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AWS, 아마존 웹서비스의 생성형 AI 플랫폼이 있어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엄청나게 거대하잖아요. 그 중에 AI 플랫폼인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베드락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안타깝게도 지역이 한국 분들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노바를 발표하면서 아마존이 또 발표를 같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노바 캔버스랑 노바 릴이라는 건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출처를 지금 보시는 것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 출처를 보시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실제 영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건지 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하나가 노바 캔버스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랑 텍스트 몇 줄 딱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끼끌나게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AI가 노바 캔버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영상인데 얘가 이미지 없어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뭐 소라 껍데기 앞에 물이 흘러 아니 뭐 거품이 있어 뭐 어떻게 해줘 뭐 커져 보이게 해줘 뭐 이렇게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 프롬프트를 넣으면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고퀄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노바릴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용을 하는 셀러와 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셀러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이게 유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의뢰해서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러는 그 왔다 갔다 모든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가이도 셀러를 위한 혁신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잠깐 삼천포로 빠져본다면 이런 AI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회사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매니저님은 좌절을 합니다. 내 자리가 자꾸 없어져 이러면서 좌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위로하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다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그 2025년에 이 서비스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는 셀러들도 이러한 서비스가 곧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구매자를 위한 루퍼스와 셀러를 위한 노바 이 외에 또 하나 이 광고주들을 위한 AMC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미 벌써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유는 다만 이제 아마존 DSP를 사용을 해야 제공이 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또 여기에서 광고주들이 볼 수 있는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도구들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2번째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것은 사실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옛날과 다르죠. 텍스트나 이미지 기반의 정보보다
훨씬 더 시각적이고 몰입감이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제품의 사용 방법도 바로 볼 수 있지, 장점도 알 수 있지, 특징도 알 수 있지, 거기다가 더 뭘 알 수 있어. 그 라이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니까 신뢰도가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마존은 오래전부터 아마존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셀러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 아마존 라이브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타 마켓에 비해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도 이제는 이 라이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를 통한 판매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역시 두 번째와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오프 아마존 마케팅 영향력이 극대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프 아마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온 아마존 마케팅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온 아마존 마케팅은 아마존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 광고, 키워드 검색 광고, 모든 이런 아마존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온 아마존 마케팅이라고 하고, 아마존 플랫폼 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을 오프 아마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여러 오프 아마존 마케팅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은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마존에서 고객을 찾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아마존 검색 광고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인 시대가 됐어요. 이는 아마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테고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온 아마존 마케팅과 더불어서 오프 아마존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할 때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아마존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셀러들도 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를 잘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던 틱톡,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알리바바 그 타오바오 라이브가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쇼피 라이브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24년에 아마존에서 나타났던 이 바이럴 트렌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뭐 물론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뷰티 쪽. 뷰티는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아마존 코리아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뭐 라이징 스타들, 매출 엄청 상승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거를 제외한 다른 나라 상품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인데요,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틱톡에서 이 뷰티 관련해 가지고 열을 사용하지 않는 헤어 컬링 방법이라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 인기를 끌면서 그거에 관련한 제품인 이 제품이 전년 대비 판매가 35%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틱톡의 영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졌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뷰티에는 정말 이 틱톡 같은 영상을 이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올 한 해 더욱더 강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직 아마존 가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웨비나 신청하기. 두 번째, 웨비나 참석하면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조사부터 상품 등록, 배송 준비까지 아마존 신규 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웨비나 신청하세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게 Climate Pledge Friendly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친환경에 관련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아마존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지만 환경 문제에 진짜 진심인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2040년까지 자기네들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 0으로 줄이겠다라고 아마존에 기후서약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모든 것이 빡세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서약을 한 이후에 ESG 중심의 소비가 계속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아마존이 많은 조치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화면입니다. 아마존 클라이메이트 플리지 프렌들리 CPF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뷰티든 패션이든 식료품이든 가정용품이든 전자제품, 사무용품이든 뭐 다 불문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제품을 쉽게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마존이 만든 그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좌측에 제가 화면 캡처해 놓은 게 보이시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제품에는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 이파리 모양의 이 아이콘으로 표현이 된 것이 기후 친화 배지입니다. 자, 이 기후 친화 배지가 이렇게 있는 것은요. 아, 이 제품이 단지 기후 친화적인 그런 상품이에요 라는 상징만 보여주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파리 배지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파리 모양을 클릭을 해보면 우측에 이렇게 Sustainability Features라고 해가지고 4개의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Manufacturing Practice도 있고, Packaging Efficiency도 있고, 뭐 Safer Chemical도 있고, 뭐 Worker Wellbeing 이렇게 4가지의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밑에 그래서 기후 친화적인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For Sustainability Features가 보이는 것이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에도 보이고요. 또 어디에 보이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보이냐면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그러한 제품들을 기후 친화적인 제품을 따로 모아서 별도의 페이지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이 CPF 제품만 모아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트래픽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게 하고 노출을 더 많이 시키면서 고객이 쉽게 인지를 하고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셀러들에게 고객들에게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셀러들에게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측에 제가 데이터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 소비자의 63%가 친환경적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요 파란색이 북미 지역이거든요. 6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시지요? 자, 그러면 요즘처럼 가치 소비를 중시 여기는 이러한 세대가 친환경이라고 식별이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면 더 많이 구매를 하겠다라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Sustainability Features를 가지고 이 기후 친화적인 이러한 제품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5번째는 구독 기반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의 그래프를 먼저 볼 건데요. 이 그래프는 머더 인텔리전스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구독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무려 62.21%라고 되어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우측의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사인 PYMNTS라고 하는 곳에서요. 2024년 9월경에 발표를 한 건데 2,000명 이상의 소매 제품 구독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이에요. 이 자료를 보시면 상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단. 자, 이 상단 26%가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제품을 구독 신청한 것에서만 구독한다라는 거죠. 혹은 자동 충전되는 그러한 정기 구독에서 구매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라고 하는 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4분의 1이잖아요. 4명 중에 1명꼴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제품에서만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조금 더 본다면 43%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구매도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독을 통한 구매의 증가는 소비자의 행동이 보다 편리한 쇼핑 경험을 원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내 집 앞까지 직접 배달받는 것에는 이제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편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정기 구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Subscribe and Sav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고객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무려 최대 15%나 할인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Subscribe and Save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러가 전부 다 그 15%를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셀러도 일정 부분 할인을 제공을 하고 아마존도 일정 부분 할인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왜 자기의 돈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인을 받으면서 쉽게 물건을 받게 되니 정기 구독을 하는 그러한 고객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 고객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떠나가지 않고 내 고객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객이 물건을 받아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셀러분들 중에 뭐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계속 정기적으로 구독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시라면 2025년 정기 구독을 꼭 도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6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6번째는 물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은 이거는 뭐냐면요, 아마존의 1997년부터 발표를 했던 그들의 물류 정책을 발표한 시점 연도별로 제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아우, 나 정말 힘들었어요. 정리하느라고. 1997년도에 첫 번째 물류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우와, 드디어 2일 배송을 보장하는 프라임 서비스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FBA 출시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드론 배송, 우리 이제 많이 알죠? 드론 배송 프라임 에어라고 하는 드론 배송 런칭했고요. 2015년도에 우리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기의 차를 가지고 배송을 하는 아마존의 플렉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식료품 배달 시작을 했고요. 2018년 2일도 싫어, 원데이 배송을 보장을 할 거야 라고 프라임 원데이 배송 런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전기 자율주행 로봇 도입했어요. 기후 서약에 따라서. 그리고 또 2021년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분실하지 않도록 스마트 잠금 서비스인 스마트 아마존 키라는 것을 확대를 했지요. 그 다음에 자, 2023년도에는 기후서약 이거에 따라서 전기차 배송을 하는 것을 10만 대나 가까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더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초고속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도심에 소형 물류센터, 허브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걸 진행하는 것을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쉼없이 아마존은 정말 달려왔거든요. 그러면 2025년의 변화 기조는 무엇일까요? 물류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AI 최적화와 공급망 구축입니다. 또 AI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쪽에서도 물류 쪽에서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AI를 이용한 예측 분석은요, 사실 너무나도 아마존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급망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급증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더 많은 제품은 더 많이 보내고 또 잘 안 나가는 제품은 너무 많이 보내지 마, 이렇게 재고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재고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연결이 돼요. 이것도 결국은 기후서약이랑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마존 셀러들, 아마존이 재고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샐러드를 지지고 볶고 관리하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셀러들은 이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보관료를 피하도록 관리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2025년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아마존은 계속적으로 물류 관리를 타이트하게 최적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거에 맞춰서 재고 관리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바뀌겠습니까? 세금 정책이 바뀌겠죠? 관세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도 절감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품절도 나지 않고 과도하게도 입고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이것 우리 셀러한테는 절대절명의 전략이고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우리 셀러에게 바라는 건 너무나도 슈퍼맨이 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슈퍼맨 돼야지. 어쩌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분은 아마존의 판매가 리텐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자, 리텐션이라는 말 한국어로 하면 고객 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아마존이 2023년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자,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충성도가 높은 상위 10%의 고객은 하위 90%에 비해 주문당 무려 3배나 더 많은 소비를 한다. 두 번째 쇼핑객이 다시 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은 무려 45%나 된다. 고객 유지율이 단 5%만 높아져도 수익률은 무려 60%나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재방문 고객은 처음 쇼핑하는 고객보다 153에서 397%나 더 많이 지출을 할 것이다 라고 아마존이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위에 파란색으로 적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모든 기업은 다 우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고객 만족 이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야. 아마존은 그거 아닙니다. 아마존은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커스터머 obsession이라고 합니다. 고객 집착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말해요.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필요하지 않고 고객이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고객이 불편한 것은 우리는 1%도 참지 못한다. 모든 것이 고객에게 맞춰져 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마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마존이 연구 결과를 받아냈어요. 이 아마존이 이런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변화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아마존은 2023년 8월경에 고객들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BTP,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고객 맞춤 프로모션 그 기능을 전격적으로 모든 셀러들에게 오픈을 했죠. 이 BTP 프로모션에서 이 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고객들이 뭐 3개월 동안 그 장바구니에다가 내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구매를 안 하고 있네? 그 사람들한테다가 접근해서 할인 좀 주면서 구매를 유도해보는 건 어떻겠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아마존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죠. 아마존이 절대 고객에게 먼저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각각 여러 그룹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BTP죠. 자, 이게 2023년 8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를 했으니 이들을 또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2024년 9월에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아마존 셀러들에게 되게 중요한 분석 도구가 뭡니까? 브랜드 어널리틱스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 어널리틱스에 메뉴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 추가가 뭐예요? 커스터머 로열티 어널리틱스입니다. 커스터머 로열티 어널리틱스는
고객 충성도 분석이에요. 이 고객 충성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RFM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RFM.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RFM은 Recency, Frequency, Monetary라고 하는 얼마나 최근에 샀고 얼마나 자주 사고 얼마나 많이 사고 요거를 가지고 고객을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최상급인 탑티어에서부터 동면, 이제 내 물건을 거의 안 사, 이 사람은 동면하고 있대. 자고 있는 이 사람, 이 등급까지 4등급으로 분리를 해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커스터머 로열티 어널리틱스죠. 올해에도 이렇게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고객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를 했었던 말인데 신규 고객 1명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 고객 유지에 5배에서 25배나 비용이 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충성도 높은 8%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나 차지한다.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인앤컴퍼니가 했던 말인데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무려 6배에서 7배나 더 많은 돈이 든다. 라고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프로핏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무려 5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CPC 해보면 그 입찰 가격이 겁나 비싸진 거 느끼시죠? 자, 이렇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더 주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그 해당 고객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반복적으로 내 제품을 구매를 해주는 고객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이거 써봤는데 좋더라, 이거 한번 써봐봐 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러한 고객이 있다라면 그러한 고객을 지키는 것, 이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한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더 많은 성장을 견인을 해주는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이외의 다른 모든 플랫폼에서 이 리텐션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정리입니다. 이 모든 7가지를 정리한 화면인데 2025년 글로벌 이커머스의 판매 방향은 결국 인플루언서든 루퍼스든 사람과 기술을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화형 커머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확장이 되고 구독 서비스도 확장이 되고 또 빠른 배송을 위한 AI 최적화와 공급망 구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한 해, 그리고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고객 관계 강화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비단 20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객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이 내 제품을, 아마존을,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 상품은 구매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객 평생 가치가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여정에 2025년은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2025년 아마존 판매가, 아마존 셀링이 성공적인 챌린지가 되시기를 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